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머리 위 500km 상공에서는 보이지 않는 총알들이 지구를 향해 돌고 있습니다. 총알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더 위험한 존재입니다. 볼트 크기의 금속 조각, 페인트 조각, 깨진 태양 전지판, 부서진 위성 파편들입니다. 문제는 그것들이 단순히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초속 약 7에서 8km, 시속으로는 약 28000km라는 엄청난 속도로 지구 궤도를 돌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속도는 총알보다도 빠른 수준이며 이런 파편 하나만 충돌해도 위성 하나를 완전히 파괴하기에 충분합니다. 우리는 이 위험한 파편들을 흔히 우주 쓰레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인류가 만들어낸 궤도 위의 시한폭탄에 가깝습니다. 현재 지구 저궤도에는 수천 개의 위성과 수많은 파편들이 떠 있습니다. 추적 가능한 것만 해도 약 3만 개에 이르며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작은 파편까지 포함하면 수십만 개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이 작은 금속 조각 하나가 위성에 충돌하는 순간 상황은 순식간에 바뀝니다. 위성은 산산조각나고 그 파편은 다시 수백 개의 새로운 파편이 되어 궤도를 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파편이 또 다른 위성을 들이받습니다. 이렇게 충돌이 충돌을 낳는 연쇄 반응을 과학자들은 캐슬러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이 개념은 1978년 나사 과학자 도널드 캐슬러가 처음 경고한 이론입니다. 궤도에 있는 인공물체의 밀도가 어느 임계점에 도달하면 충돌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결국 지구 주변 궤도가 파편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다소 극단적인 가설처럼 보였지만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점점 그 경고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9년엔 미국 통신 위성 이리디움 33과 러시아의 폐위성 코스모스 2251이 우주에서 충돌하면서 수천 개의 파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파편들은 지금도 지구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미 위성에 의존하는 문명 속에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스마트폰 지도 서비스에 사용되는 GPS, 태풍을 추적하는 기상위성, 항공기의 항법 시스템, 선박 위치 추적, 그리고 위성 인터넷까지 우리의 일상은 수많은 위성 시스템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만약 저 궤도가 파편으로 가득 차 위성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어려워진다면 그 영향은 단순히 우주 산업을 넘어 우리의 일상과 경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위성들은 이 파편들을 피해가며 위험한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편의 수가 계속 늘어난다면 단순히 회피 기동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은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제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치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구 주변 궤도에 쌓여있는 위험한 잔해들을 제거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 즉 우주 청소 기술이 필요한 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이 가장 먼저 생각한 방법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직접 잡아서 궤도에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발상은 실제로 구현하려는 순간 매우 어려운 공학 문제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우주에서 움직이는 물체들은 우리가 지상에서 경험하는 속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기 때문입니다. 지구 저궤도에 있는 위성과 파편들은 평균적으로 초속 약 7에서 8km, 시속 약 28000km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이 속도에서 작은 금속 조각과 충돌해도 위성은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쓰레기를 제거하는 기술은 단순히 잡는 것이 아니라 충돌 없이 정확하게 포획하는 정밀 기술이 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등장한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작살 위성입니다. 이 시스템은 먼저 목표가 되는 폐위성이나 큰 파편의 궤도에 접근합니다. 우주에서는 공기 저항이 없기 때문에 목표와 거의 같은 속도와 궤도를 맞추는 정밀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이후 위성은 특수한 금속 작살을 발사해 목표 물체에 고정시키고 케이블로 연결합니다. 작설이 성공적으로 고정되면 위성은 그 물체의 궤도를 낮춰 지구 대기권으로 떨어지도록 유도합니다. 대기권에 진입하면 대부분의 금속 구조물은 공기 마찰로 타버리며 사라지게 됩니다. 실제로 유럽 우주국은 이러한 작살 기술을 시험하는 실험을 진행했고 목표 금속판에 작살을 정확히 고정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 다른 방식은 우주 그물 시스템입니다. 이 방법은 하나의 지점을 정확히 맞추는 작살과 달리 넓은 영역을 포획하는 방식입니다. 위성이 목표 파편에 가까이 접근한 뒤 넓은 그물을 펼치면 그물이 물체를 감싸며 포획합니다. 이후 그물을 묶어 파편을 안정적으로 고정시키고 궤도를 낮춰 대기권으로 떨어뜨립니다. 마치 바다에서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듯 우주에서도 그물로 쓰레기를 수거하겠다는 발상입니다. 실제로 일부 실험에서는 이 방식이 성공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접촉 없이 파편을 제거하는 레이저 기반 기술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강력한 레이저를 파편 표면에 쏘면 순간적인 가열로 인해 미세한 반작용 힘이 발생하고 이 힘이 파편의 궤도를 조금씩 변화시킵니다. 반복적으로 적용되면 파편은 점차 낮은 궤도로 이동하게 되고 결국 지구 대기권으로 떨어져 소멸하게 됩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물리적으로 물체에 접촉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다만 높은 에너지와 정밀한 조준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처럼 작살, 그물, 레이저 등 다양한 기술이 등장하고 있지만 공통된 목표는 하나입니다. 지구 주변 궤도를 다시 안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말합니다. 청소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위성을 발사할 때부터 수명이 끝난 뒤 어떻게 궤도에서 제거할 것인지까지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원칙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구 궤도는 계속해서 새로운 쓰레기로 채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과학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바로 캐슬러 증후군의 현실화입니다. 캐슬러 증후군은 단순한 충돌 사고가 아니라 충돌이 새로운 충돌을 계속 만들어내는 연쇄 반응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위성이 파괴되면 수천 개의 파편이 생기고 그 파편이 또 다른 위성을 파괴하면서 다시 새로운 파편을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지구 주변 궤도는 파편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위성을 발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 위성을 유지하는 것조차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시나리오가 극단적인 가정처럼 들렸지만 최근 상황은 과학자들의 우려를 점점 현실에 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주 산업의 급격한 성장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1년에 수십 개의 위성이 발사되는 정도였지만 지금은 수백 개의 위성이 궤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위성 인터넷을 구축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들은 수천 개의 위성을 동시에 운영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 세계 통신 환경을 빠르게 바꿀 수 있지만 동시에 저궤도의 밀도를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우주에서는 작은 사고 하나가 매우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사고가 발생해도 잔해를 치우고 다시 공간을 사용할 수 있지만 우주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충돌이 발생하면 수많은 파편이 만들어지고 그 파편은 수십 년 동안 궤도에 남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사고가 장기적인 위험을 만들어내는 셈입니다. 실제로 몇 차례의 위성 충돌 이후 특정 궤도 구간에서는 파편 밀도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다양한 시스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GPS 시스템은 스마트폰 지도 서비스뿐 아니라 항공기 항법, 선박 위치 추적, 농업 장비 자동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만약 위성 네트워크가 심각한 충돌로 인해 손상된다면 이러한 서비스에도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기상위성은 태풍의 이동 경로와 폭풍의 강도를 분석하는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위성들이 파편 충돌로 기능을 잃게 된다면 기상 예측 능력 역시 약화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우주 탐사의 미래입니다. 인류는 달과 화성 탐사를 다시 추진하고 있지만 지구 주변 궤도가 지나치게 위험해지면 우주선을 안전하게 발사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우주선은 지구 궤도를 통과해 더 먼 우주로 향해야 하는데 만약 그 경로가 파편으로 가득 차 있다면 발사 과정 자체가 큰 위험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도 이 문제를 점점 더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 우주기관과 국제기구들은 우주 쓰레기 관리 규정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성의 수명이 끝나면 일정 기간 안에 궤도를 이탈하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원칙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결국 지구 주변 궤도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일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책임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구의 바다와 숲, 그리고 대기를 오염시키는 문제를 경험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류는 또 하나의 새로운 환경 문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구 상공의 궤도 환경입니다. 우리가 편리함을 위해 쏘아 올린 수많은 위성과 그 잔해들이 점점 지구 주변 공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작은 금속 조각 하나가 시속 수만 킬로미터로 움직이며 또 다른 위성을 파괴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그 충돌이 다시 새로운 파편을 만들어내는 연쇄 반응. 이 위험은 아직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이미 시작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은 우주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빠른 로켓을 만드는 것뿐 아니라 우주를 청소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작사를 이용해 폐위성을 잡아 끌어내리는 위성, 거대한 그물로 파편을 포획하는 시스템, 레이저로 궤도를 바꾸어 대기권으로 떨어뜨리는 기술까지. 이러한 시도들은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인류가 우주를 책임있게 사용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일지도 모릅니다.
우주 탐사는 인류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이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든 환경을 스스로 관리해야 합니다. 지구 주변의 궤도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일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류가 만든 우주 쓰레기 문제, 우리는 과연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흥미로운 우주 이야기와 과학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